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어떻습니까? 새벽까지 상승력을 쭉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750원대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가서 영상 찍어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어때요? 여기 700원 라인을 확실하게 지지를 밟고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750원 라인입니다. 자, 700원, 750원, 그리고 800원, 850원.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기술적 분석 상으로 여기 보이시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추세가 바뀌고 있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게 뭐라고 합니까? 골든 크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전에 나왔던 부분 어떻게 올랐는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이 녹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단기 이평선이죠. 이걸 뚫고 올랐을 때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950원 그리고 1000원 라인까지도 올려놨다. 근데 그 이후엔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 받으면서 쭉쭉 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지금처럼 하방 압박 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 시점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700원을 이탈하면 650원, 60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이때는 정말 무서워지는구나.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다. 근데 매도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700원 다시 유지하고 750원까지 올려놓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물론 매도한 거 후회 없다. 난 단타로 열심히 돈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부디 단타를 꼭 성공을 하시면 좋겠는데 단타 또한 고점에 매수하시고 또 저점에 매도해서 우리 시드머니만 없어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지금 이 시점에 확실한 바닥 구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확실한 수익 구간은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차트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시겠지만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승력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까지도 같이 겸해서 보신다면 더욱더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리플코인 또 올라갔다가 분명히 내려올 거니까 이 시점을 나는 못 견디겠다 이러하신 분들 또한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움직임이 보입니까? 확실하게 우상향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점 어디였습니까? 확실한 저점은 여기 500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려놨습니까? 차곡차곡 해당되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고점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왔으니까 힘든 부분이 맞을 거고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 두 가지를 모두 겸해서 보시면 이 부분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것이고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저점 그리고 중간 고점이 어디인지 이 고점에서 비중을 또 나누고 다시 추가적인 저점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제가 IPO도 많이 말씀드렸고 ETF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SEC가 이 모든 부분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상승에 대해서 그 기세를 못 피고 있다. SEC 합의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씀 아니죠. 이 부분 또한 같이 오늘 점검해 드릴 거니까 상승의 모멘텀부터 하방 압박을 주는 주된 요인까지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나는 부담스럽다, 번거롭다 말씀하시면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카톡방 연결할 수 있는 링크니까 그쪽으로 바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안정적인 투자, 실시간 매매 대응도 카톡방에서 바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어떠한 상승 모멘텀인지 하방 압박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거나 아랫부분에 링크를 클릭해서 카톡방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리플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모멘텀일까? 자, 이 부분 보시죠. 리플은 폭발적인 상승장에 임박했다. 이게 2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XRP 리플의 강세 시그널은 무엇이 있을까? 자, 그러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들 오늘 날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쭉쭉 보세요. 다음 뉴스가 어떤 뉴스냐 보시죠. 자, 랠리가 잠잠해진 암호화폐 시장. 이게 랠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이 7,100만 원을 뚫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 또한 상승력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주된 상승력을 보였고 다른 메이저 코인들은 상승하다가 하락, 상승하다가 하락 이런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슈에 주춤한 리플과 트론은 신규 프로젝트 자금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랠리가 잠잠해졌다.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방 압박 받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을 때 리플과 트론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CBDC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규 프로젝트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스웨덴 증권거래소에서 리플과 바이낸스의 ETP가 거래를 시작했다. 이게 2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ETP는 뭡니까? 이름이 비슷한 ETF가 있죠. 마찬가지로 간접 투자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스웨덴 증권거래소의 리플이 ETP가 상장되면서 간접 투자의 자금이 유입되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간접 투자가 뭡니까? 펀드입니다. 펀드예요. 우리가 직접 투자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래소에서 직접 리플을 매수하는 거는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간접 투자는 ETF라든지 ET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 투자라고 봅니다. 자, 간접 투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ETF와 똑같이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1월 달에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왔습니까? 물론 ETP가 정말 좋은 건 맞거든요.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금력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된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불구하고 ETP가 나오자마자 1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왜 하락했을까? 뭐 그레이스케일 매도발이 있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의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스웨덴 증권거래소의 리플이 상장했다.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은 약세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2월달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 7,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리플의 투자처가 많아진 만큼 리플 또한 상승 여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리플은
추세 전환과 소송 리스크가 임박되었기 때문에 이 증권성 이슈 바로 SEC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 SEC가 리플을 붙잡고 3년 내내 괴롭혔으니까 이 부분이 지겨울 만도 하신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리플과 SEC 아니면 리플과 전체 코인 간의 싸움이라는 걸 같이 아시고 보시면 더욱더 확인을 되시겠죠. 자, 이렇게 증권성 이슈가 종료한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신규 프로젝트,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미국 리플은 미국 내의 신사업에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이 수탁 업체거든요. 자, 그만큼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업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왜 확장시키고 있을까? 예전에 리플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습니다. CEO가 이야기했죠. 혹시라도 나 미국 법원에서 결과에서 지게 되면 SEC랑 결과에서 지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이 SEC가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져왔었는데 아랍 쪽이라든지 아시아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리플 너는 증권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은 훌훌 털고 가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또 하나 있죠. 이건 뭡니까? 바로 리플의 MTL, 송금 라이센스입니다. 이 MTL 서비스가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이거는 3년 만입니다. 3년만. 자, 어떤 걸 의미합니까? 3년 동안 SEC가 리플을 엄청나게 압박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부분의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리플은 이 부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한 스텝 한 스텝씩 미국의 사업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리플이라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상승력은 당연히 높아질 만한 자부심이 되겠죠. 근데 차트를 보더라도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었다. 자, 일봉상 보면 확실한 골든 크로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녹색 선 보이시죠? 녹색 선이 50일 선이에요. 이거는 15일 선입니다. 2주 선이거든요.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오늘 날짜의 상승 여력을 반등 구간을 잡아놨죠. 자, 반등했다. 750원 위로 올려놨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750원에서 잡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보고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750원 선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아직 사인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말씀을 드릴 거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매매를 잡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건데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어떤 링크입니까? 카톡방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예요.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당연히 더욱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카톡방은 이쪽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고 빠르게 상담도 가능하다는 거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들어와서 체크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이 SEC는 어떻게 우리 리플을 압박하고 있을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약식 재판 결과 리플이 반쪽짜리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반쪽짜리냐? SEC는 리플은 너희들 모두가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너희들이 기관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SEC 너희랑 리플은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언제까지? 내년 2월까지.
자, 우리가 실망했던 거,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죠. 실망 매물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년 2월까지가 24년도 2월까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2월 달이죠.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뭐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 리플과 SEC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배경은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은 누굽니까?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미국은 계속적인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글로벌 1위 기업 1위 국가입니까?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근데 달러를 발행한다? 당연히 CBDC의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느려요. 왜 그러냐? 리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대립 관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미국은 CBDC의 후진국이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은 있으면 뭡니까? 미국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24년도 어떤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24년도엔 비트코인 ETF 물론 연초에 엄청난 이슈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이벤트를 말이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코인 시장의 반감기는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 대선 SEC와 어떤 연결관계가 있을까? 자, 이 공화당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걸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건 보세요.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너무나 과도하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겁니다. 그리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지금 SEC가 화두에 두고 있는 게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자,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투표를 많이 받아야 되면 국민들한테 공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약 또한 이 SEC를 확실히 잡아놔야 되겠죠. 이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총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비트코인 ETF 너희 거래 못했지? 내가 이거 풀어주겠습니다. 이거를 공약으로 펼쳐내고 있어요. 왜? 바로 이 공약은 투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SEC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공화당 후보들 민주당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확실하게 SEC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일 수 있다는 거. 자, 보시죠. 미국 법원에 뭐라고 했습니까? SEC는 법원 쪽에다가 니플 재무제표랑 니플의 판매 계약서 제출하도록 요청해 주세요. 왜 그러냐? SEC는 뭐라고 합니까? 과태료의 액수 결정을 위해서 니플 측에다가 그 부분을 요청했고 그 부분을 받고 과태료를 매기겠다. 과태료의 액수를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과태료의 액수를 결정한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니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니플과 SEC의 대립 관계는 일반적인 니플 하나와 SEC의 대립 관계가 아니라 전체 코인들과 알트 코인들과의 니플의 대립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니플이 그냥 벌금 내고 끝난다. 그렇다는 건 SEC한테는 여지를 줄 수밖에 없고 전체 코인 시장이 더욱더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니플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제가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죠. 빨리 끝내고 악재성 이슈를 해소가 되면 더욱더 큰 상승력이 갖고 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망감이 나오지만 이 부분 코인과의 대립 관계를 본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에서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SEC와 니플의 합의점 찾는 걸로 11월 개선 결과가 변수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BDC의 후진국인 미국이라고 했죠. 제가 CBDC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을 찾은 IMF 총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상자산 거시금융의 안전 위협을 하고 있다.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CBDC의 도입은 시급합니다. 니플 CBDC의 지지는 재확인했습니다. 2023년도는 니플 CBDC의 개발적 성장을 수용한 해였고 24년도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CBDC라는 건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우리가 CBDC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길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 아직 멀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종이 지폐, 동전들 갖고 다니십니까? 잘 안 갖고 다니시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그런데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스위프트 국가 간 거래 또한 이 CBDC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리플의 성장 속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계기는 뭐가 있습니까? 리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리플과 관계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엄청나죠? 트랭글러부터 인더스뱅크,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자 노바티까지 자 이러한 은행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리플에 왜 관계사로 맺고 있을까? 만약 리플에 모멘텀이 없다고 한다면 이 관계사들이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나가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요 아이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IMF가 직접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전 국민 사기가 되는 건데 전 세계 사기가 되는 건데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CBDC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리플 코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락업입니다. 락업이 항상 매달 첫 영업일 날 해제가 되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자, 이번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2월 1일 날 5억 개의 리플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락업 해제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묶어졌던 게 풀리니까 당연히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더욱더 하방 압박이 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간단하게. 근데 이 락업을 걸었던 건 누굽니까? 바로 고래들이라는 세력들이죠. 요 아이들이 지금 700원대, 750원대, 뭐 많아봐야 800원대 이때 매도를 할까요? 안 하죠. 락업이라는 걸 걸려 있는 상태에서 1100원, 1500원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 물량이 그대로 매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인 2월 2일 날짜로 다시 5억 개가 락업이 됩니다. 다시 3억 개가 추가로 락업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지금 단가에 왜 내가 매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니플의 단가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락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가치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물 ETF 이거는 당연히 더 많은 현물이 등장하는 게 당연하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ETF라는 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엄청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왔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놨으니까 이게 승인된다? 그럼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알트코인의 ETF가 붐을 일을 거예요. 알트코인의 붐을 이루는데 당연히 XRP, 리플의 ETF가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죠. 왜? 해당되는 리플의 ETF는 많은 금융권들이 이미 손을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고 많은 고래들이 이미 유입되어 있는 게 리플이라는 건데 이 ETF가 안 나온다면 ETF의 성장 속도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 신청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월가에서 신청할 것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니죠. SEC라는 가장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리플 ETF 신청을 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 CEO도 말을 했죠. 아직까지 리플의 ETF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인 즉시 어떠한 뜻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때요? 니플코인 뭐 지금까지 쭉 하고 말씀드렸고 영상도 엄청 길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니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니플코인은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는 거 충분히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근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 이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들 그리고 하락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란 거고 이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이라는 걸 합니까? 매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매집은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고 한다.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니플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플 코인을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 매수, 매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틀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에 열리는 영상일 겁니다. 그런데 니플 코인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이 박스권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부터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면 아랫부분에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카톡방 링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댓글 고정 댓글에도 이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들어와서 카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되실 거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이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